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CT 어학원의 원장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의 경험을 먼저 쭉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의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더라 라는 내용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내용 뜻깊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목 자체가 20년의 노하우라고 되어 있죠. 영어 회화 자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됐어요. 제가 제 인생의 이제 반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할 때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때 시작을 했고, 중학교 때 우리는 저희가 처음에 영어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공부를 그렇게 수능까지 달려가서 수능 때도 영어 만점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만 했었어요.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저는 착각을 했던 게 그 영어 시험 점수를 잘 맞으면 그 영어를 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유럽으로 1학년에 갔어요. 나는 영어를 항상 시험 만점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영어 잘한다고 했으니까 난 잘하겠지. 그래서 말을 시작했는데 됐을까요? 한마디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충격을 먹고, 아, 영어라는 게 푸는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어렸어가지고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죠. 와서 영어 회화 학원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영어 회화 학원들은 이제 큰 학원들이 서울에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데를 가서 수업을 하나씩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되게 영어 회화 학원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이제 정보 공유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 유튜브 같은 거가 없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 우리 영어 회화 강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그렇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원어민만 찾았었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이제 들여보내서 여러 명, 10명 쫙 앉혀놓고 선생님이 한 분 딱 앉아서 영어 수업을 계속 하세요. 영어 수업 하시다가 월바이 한번 물어보시면 yes 이렇게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 1시간 수업을 했어요. 1시간 동안 yes 한번 하고 왔어요. 그렇게 원래 다 하는 건가 봐. 어렸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갔죠. 한 1년을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했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토익 공부도 조금 이제 했고요. 왜냐면 더 이상 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찾아서 한 게 그래도 토익 시험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니까 그것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말하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달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해외 어학연수 한번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영어를 말을 잘 아직도 그때까지 못했어요. 문제 풀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처음에 그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전화영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영어에서는 그래도 처음으로 말을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지식적인 건 다 있었는데 아웃풋을 할 데가 없었거든요. 말을 할 공간이 없었던 거를 그 전화영어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 조금 어느 정도 해서 영어가 중급 정도 된 상태에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중급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3-4단어 정도로 짧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뭐 I watch a movie and it is fun so I want to 이 정도 있죠. 그 정도 해서 이제 캐나다를 갔죠. 제가 진짜 전화 아무도 안 했고 그냥 토익 공부만 하다가 어학연수 갔다 그러면 진짜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몇 달이 흘렀겠죠. 그 전화를 제가 당시 한 3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 3개월의 시간이 그냥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학연수를 간다 생각하시면 반드시 중급까지는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학연수 갔어요. 가서 뭔가 되게 기대에 찬 그 캐나다 어학연수 꿈의 생활, 막 다들 어학연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밴쿠버라는 도시에 갔어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그
거의 세계 1, 2, 3등에 드는 도시일 거예요. 되게 아름답고 막 산 있고 강, 그 바다 바로 있고 뒤에 스키장 있고 막 굉장한 곳인데 가서 있으면 영어가 당연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는 학원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똑같았어요 사실. 그 선생님 한 분 계시고 10명 이렇게 앉아있고 선생님 수업을 하셨지. 하시다가 둘이 한번 얘기하라 이렇게 둘이 한번 얘기하라 하고 나한테 한번 말 걸어주고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즐겁게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좀 머리가 커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한 2달 다니고 어떻게든 이제 이 학원 벗어나야겠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6개월, 1년을 끊어서 가요. 그걸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만 그러고 유럽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한 달, 2달 잠깐 방학 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할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가서 환불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6개월을 걸릴 수 없다. 환불하고 나와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냥. 원어민이 어차피 그 학원에 가서도 한국만 원어민이지 다 그냥 나랑 같은 외국인 영어 못하는 사람밖에 없길래 이게 원어민을 사귀어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겠고 원어민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 이렇게 들이대서 보고 했는데 굉장히 냉대한 말이에요. 반응이. 동양인이고 왜소하고 남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게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 받아주지 않아서 친구를 사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찾은 게 언어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교환, language exchange 해서 한국 사람이랑 영어를 잘하는 캐나다인을 만나서 1대1로 언어 교환을 하는 거예요. 한국어 가르쳐줄게, 너 나 영어 가르쳐줘. 목적이 생기니까 만남이 되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그 만난 친구가 한국어 코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대 같은 데에서 제가 하는 한국어 코스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한국 코스에. 갔더니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해줬죠. 한국인 원어민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외국 원어민들이 한국어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해서 한국말을 많이 해주면서 거기서 친구들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어민을 처음으로 사귀었어요. 거기서 또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하고 거의 맨날 만나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4년이 흘렀죠. 이제 4년이 흘러서 이제 한국을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 제일 잘한다 이제 나는 4년 동안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 전에 토익도 공부하고 다 만져봐놓고 이제 내가 영어 제일 잘하겠다. 그리고 왔어요. 어떤 친구가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있대요. 영어 스터디 그룹.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여해봤어요. 거기 가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이제 까먹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영어 까먹기 전에 가서 영어를 했는데 4분, 5분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들 어느 나라를 갔다 오셨냐 그랬는데 안 갔다 왔대요. 한국에서 하시대요. 한국에서 학원 다니고 집에서 쉐도잉이라는 걸 했대요. 쉐도잉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영어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했대요. 충격을 먹고 이제 나는 지금 4년 동안 뭐 했나, 왜 굳이 내가 어학연수 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쉐도잉이라는 걸 풀기 시작했죠. 1시간씩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니까 조금 그래도 내가 말이 그 친구들 좀 나오더라고요. 말이 되게 느렸고 그런 어떤 플로우가 없었어요. 그 위아래 높낮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어민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없었는데 쉐도잉을 하면서 좀 이제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서 좀 빨라지고 말이. 그래서 이게 쉐도잉이 답인가 보다를 그때 30살이었는데 그때 알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는 그냥 맨날 해요. 쉐도잉을. 한 일주일 정도를 안 하고 다시 이제 학원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한다든지 영어를 하려고 하면 버벅버벅 안 되더라고요. 쉐도잉을 1년 하고 나서 됐다라는 생각이 그거 하고 그래마이 유지라는 책이 있어요. 문법책. 그거 하나 보고 그리고 단어 암기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영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애들 얘기를 넘어갈 건데 이제 각 연령대별로 우리 제가 이제 만났던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어요. 상담만 했던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들 이제 봤을 때 항상 레벨 테스트 제가 했단 말이에요. 레벨 테스트 했을 때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일단
어렸던 학생 중에 제일 이제 영어를 잘했던 학생이 1학년인데 완전 원어민이 완전 잘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방법은 해외에 갔다 오는 것밖에 없어요. 어학연수 갔다 오는 거. 이제 8살이었으니까 5살, 6살, 7살 그쯤에 해서 1년을 갔다 온 애들은 그냥 일단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원어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게 가장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는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나 알아봤더니 영어 유치원을 4세 때부터 7세 때까지 3년을 간 거죠 이제. 근데 그 친구는 어학연수 1년 갔다 온 친구보다는 못했어요. 저도 이제 딸이 있고 보내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나중에 또 아이가 생길 거니까 미리 참고해 주시면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어린이집을 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에 선생님이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 거고 어린이집에서 원래 애들 봐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 계셔 거기. 근데 매 밤마다 있다기보다 한두 분이 계세요. 계셔서 이제 등원을 하잖아요. 그 원어민 선생님이 앞에서 Hi, how are you?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쌍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안에서는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원어민 선생님 한두 분 계시고 각 반에 이제 비전을 달아주고 하시는 한국인 선생님이 계세요.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좀 보내다가 일단 첫 번째로 안 보낸 이유는 좀 비싸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해외 어학연수는 5배가 비싸요. 500, 600 그래서 거의 한 달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4, 500 정도 생활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유치원을 3년 보낸 게 당연히 해외 어학연수 1년 보낸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돈의 가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영어를 잘하는데 해외 어학연수 안 갔다 오고 영어 유치원도 안 갔다 왔다는 거 없었어요. 한 명도 못 봐서 저는 아직. 그 다음에 본 케이스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즘에 왔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된지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좀 달랐던 게 어학연수 안 했고 영어 유치원도 안 갔어요. 원어민 끝까지는 아니었고 그 영어 유치원을 3, 4년 갔던 애들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안 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아버지가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이니까 방학 때 좀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여행을 다니셨고 여행을 가면서 본인께서 이제 영화신문 을 보셨을 것도 같고 한번 해봐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접하면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좀 없더라고요. 또 집에서 미국 드라마 같은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일단 발음 자체는 완전 원어민이었고 그게 여행만 다녀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여행을 물론 그분은 사실 2, 3일 간 건 아니고 한 달씩 가셨어. 근데 어학연수를 못 보낸다 나는 영어식 못 보낸다. 그 여행을 좀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거기서 결론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6학년 중1 정도까지 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행. 근데 이제 중3쯤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대 계속. 원래 안 하는 애래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안 좋대요. 이상해가지고 계속 제가 이제 꼬치꼬치 맨날 만날 때마다 너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공부가 아니라 미국 드라마를 봤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죠. 애들 보는 거. 애니메이션 아니면 드라마 좀 봤어요. 애들 보는 드라마 같은 거를. 그거를 3학년 때부터 6년을 본 거예요. 뭐 따로 공부한 건 없어요. 진짜 보니까 원래 공부 안 하는 친구라서 집에서 그냥 너 TV나 봐라 이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TV를 보는데 그 친구가 엄마가 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어. 보니까 너 앉아서 너 영어라도 시청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가 이제 영어에 꽂힌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재밌어서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괜히.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된 케이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점은 엄마 아빠가 앉혀놓고 너 야 1시간씩 봐. 이거는 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앉아가지고 미국 거에 제일 흥미가 생겨서 쭉 봤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영어를 그냥 잘해. 운이 좋은 케이스요. 단어 다 알고 문법 모르는데 잘해. 그냥 말을. 문법 이게 이런 문법이나 알려주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요. 뭔가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거의 해외에 1년 살다 왔던 애랑 비슷했어요. 노출이라는 이런 게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애들은 아무래도 발음이 안 좋아져요. 한국의 교육이 아무래도 더 발음을 중시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맨날 수능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발음 자체가 좋았던 애들도 안 좋아져요. 다시 만약에 어학연수 1년 어렸을 때 갔다 와서 야 너 일어나서 이거 책 읽어봐 하면은
저 my name is 이렇게 하면 오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 또. 그러면 자기가 일부러 my name is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러면서 안 좋아져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어렸을 때 뭐 하면서 갔다가 온 친구들,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갔던 친구들, 대학 1학년에 와서 우리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봤는데 발음이 좋지는 않아요. 막 안 좋진 않은데 원어민스럽진 않아요. 다시 이제 한국화가 됐어요. 약간 아까웠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이 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몰라도 학교에서 막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그 레벨은 그냥 똑같아요. 한국 학생들하고. 그때 당시에 발음이 좋았던 것만도 좋았는데 그것만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는 만약에 어렸을 때 왕수를 보낼 거다. 그러면은 8살 이전에 1년 정도 가면 좋은데 한국에 다시 와서 생활하다 보면 발음은 다시 한국화가 된다. 그렇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한국화가 된다 해서 해외에 갔다 왔는지 잘 모른다. 라는 정도. 그래서 가서 쭉 있다가 성인이 돼서 와야 원어민 느낌 그거가 살아있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어학연수나 이런 거를 보낸다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그거는 되게 좀 불안정해요. 확률이. 가서 잘 된 케이스가 반, 안 된 케이스가 반이에요. 두 학생을 다 봤어요. 잘 된 케이스가 없고 안 된 케이스가 봤는데 일단 잘 된 케이스 학생들은 이제 여학생들이었고 밝아요 애들이. 거기 가서 밝아지는지 원래 밝았는지 모르겠고 중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3년을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 때 와서 이제 우리 학원 나왔던 친구들인데 영어 하는 거나 이런 건 아주 거리낌 없이 잘했어요. 단어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뭐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친구는 그래서 무조건 가면 되는 거구나.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다 되는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닌 케이스들이 이제 왔어요. 주로 남학생들이었어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레벨 상담을 할 때부터 표정이 어두워요.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같이 와서 얘가 캐나다에 2년 정도 있었는데 영어 유지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제 영어를 잘 못하진 않지만 발음은 조금 괜찮은데 그렇다고 잘하지 않은 중급 정도였어요. 중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어학연수 가기 전에 했던 그 정도. 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갔을 때 적응을 못한 거예요. 결론은 자기 친구도 없었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좋고 그런 친구들은 가면 괜찮은 것 같고 원래는 소심한데 가면 인종차별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못 버티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힘들어서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한국에서도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학교가 되게 천천히 교육을 하는 곳이고 강압적인 교육이 없는 곳이어서 자유롭게 이제 학교 생활을 1, 2년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딱딱 정해진 대로 하고 그걸 또 적응을 못해요. 중고등학교 때 보내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우리 학원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내줄 것 같다. 왜냐면 평생 학원이라는 거 안 다녔대요. 안 보내줄 것 같은데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서 왔어요. 고3이었어. 고3 생각해보니까 고3이었고 자기가 용돈 받은 거를 학원비를 이제 내면서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좀 제대로 알려줘 봐야겠다 해서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2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거의 영어 원어민급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어학연수도 안 갔고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수능도 열심히 잘 봤고 그러고 나서 2달 잠깐 공부한 것 뿐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모티베이션이 진짜 중요하다. 그 친구는 동기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영어를 정말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안 시켜줬을 거야. 안 시켜줘서 그게 쌓여있던 거예요. 쌓여있다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수능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야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어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얼마나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단어 같은 거.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가니까 하루에 8시간, 뭐 10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달 있으니까 원어민처럼 얘기를 하는 그걸 봤어요. 그 친구는 거의 돈을 거의 안 들였죠. 다른 사람들 어학연수 가느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는 그거 없이 그냥 한 거여서 한 20살 초반까지만 한 번이라도 인생에 한 번 딱 영어 공부하고 싶다 라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때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그래서 저희 딸들은 저쪽 보내다가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그 애들이 조금 더 크면서 나중에 나 하고 싶어 이때 이제 그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가 2달 얘기했지만 보통 올해 해서도 6개월이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미 막 유튜브에 많이 있고 광고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막 했다. 그게 뻥은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뭐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공부도 했어야 되고 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야 되고 동기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맞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까지 해서 대학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직장인만 넘어가고 이제 직장인들은 되게 급해요. 왜냐면 그때까지 공부를 슬렁슬렁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영어가 필요하대 회사에서 다음 달에 출장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요. 직장인들이 하는 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2달에 마스터했다는 그런 학생 있죠. 그 학생들에 비해서 거의 한 3-4배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많이 빠져요. 야근한다 뭐 조금 힘들면 또 빠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도 이해가 가죠. 1년, 2년이 걸려요. 이게 영어 하는 게 그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1년, 2년 버텨서 가다 보면 그런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 계시는데 8년째 학원에 다니고 이제 수강생 하고 계세요. 가장 오래 장수하시는 저기 학생인데 그 친구는 토요일만 학원 오는데 매주 토요일날 오고 거의 안 빠지고 항상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만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영어 굉장히 잘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오래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변화가 많아서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그만두고 또 텀이 있어요. 한 몇 달, 1년 쉬었다가 또 시작하려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기 전에 영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직장을 가기 전에 내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25대까지 애들이 자기 동기부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말 고마운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때에서라도 내가 억지로 해외를 보내든 우리 학원 보내든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더 늦으니까. 마지막으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다 양육을 하시고 나서 학원을 다녀서 영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문제가 그거예요. 학습을 안 하다가 학습 20년, 30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공부를 앉아서 한다는 게 그거가 잘 안 돼요. 1시간을 앉아있지 못하시더라고요. 종이 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우리 학원에. 이분은 진짜 잘 됐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잘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그동안 못 해왔던 거에 대한 한을 풀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잘하게 되는 거는 그렇다라는 거. 왜냐면 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제 취미로 하신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진 않으시고 여행 가서 두려움 없이 좀 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 각 연령대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 본인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혹시 하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